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김정기입니다. 우선 이번 주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Q&A를 통해서 총 2건 정도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요 그래프에서 과연 이 바운더리 스트레스가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바운더리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이 결정립 계에 있는 전이들 전체로부터의 예, 전체로부터 여기 이 점에 작용하는 응력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전이 하나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네, 전체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오브 싱글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요 결정기 개가 아니라 요 전이 하나 있잖아요. 요 전이 하나로부터 나오는 네, 응력장과의 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 하나로부터 이제 작용하는 1대1 상호작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 바운더리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많은 전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응력들이 많이 상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네, 아이고, 그림이 네, 이런 식으로 쭉 가라앉아서 네,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전이 하나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결정기계에서 작용하는 힘이 훨씬 더 영향이 제한적이다. 네. 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라이트, 그러니까 BCC 구조에 존재하는 탄소가 왜 12자리가 있고 6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BC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큐빅이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 있고 가운데 원자 있고 원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얘네들이 팔면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잉크색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위쪽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잠깐만요. 여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원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 앞쪽, 뒤쪽, 양옆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 해서 2분의 1 곱하기 6은 3이 되어야 정상일 건데 자 여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면체 자리가 또 있어요. 여기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4분의 1 조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3 플러스 3에서 총 6개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게 12자리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애매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 이제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2 해서 네, 총 6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단위에 들어가 있는 철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6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탄소 개수가 철의 개수에 비해서 3배 많다고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런 식으로 정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용체에 대해서 배웠죠. 고용체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환형 고용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침입형 고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원자 크기가 차이가 있죠. 치환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실제 이제 재료 격자 사이에 들어가는 네, 네, 고용체고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원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격자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네, 고용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얘들이 이제 특정 온도 조건 하에서 이제 얘들이 진동하면서 막 확산을 하게 되죠. 이 확산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치환형 고용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모든 확산에서 이제 가장 쉬운 가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확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자들 사이에는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있겠어요? 상호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런 상호작용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네,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얘네들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고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바로 이상용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상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A, B 사이에서 어, 이상용액 상태에서 이제 그 원자의 유동량을 그 이동 가능한 방향이 이제 6방향이 될 경우에는 이제 원자 A의 유동량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유동량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은 그 경로가 이제 6개니까 여섯 개의 원자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원자 6개 방향이 있을 거고, 각각의 방향으로 갈 때까지 이제 머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격자 상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은 T분의 A가 되니까, 네.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속도가 되겠죠. 네. 속도가 될 거고, 이제 속도 플러스 이제 단위 부피당 A 원자의 수 NA가 되면은 속도 곱하기 NA가 되면 뭐예요? 전체적인 유동량이 됩니다. 맞죠? 유동량이 되는데 이 유동량이 결국에는 요 Y 위치,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의 농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X 위치가 완전 10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어, 그 원자 A의 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A의 농도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제 NA라는 값이 있었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Y가 될 거고 얘들 사이에서의 그 농도 구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NA 값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초기 요 값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얘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량이 정리가 됩니다. 같은 그 요게 그렇게 요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는 이런 계산식을 가정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이상 영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원 격자를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6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앞뒤 옆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좀 세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도를 계산한다가 이제 첫 번째 이론이 되겠고 어 이때 이제 그 확산 법칙이 있잖아요. 확산에 제 1법칙이 있을 거고 2법칙이 있을 건데 이제 제 1법칙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앞쪽에 뭐 이런저런 식들이 있긴 했는데 뭐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요 식들 유도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 식만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중간 유도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결국 제 나타나는 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J는 마이너스 D의 dx분의 dna 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거리가 x가 있어요. 네, 거리 그러니까 좌표축이 여기 x고 여기가 농도예요. 그러니까 na 농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na의 양이 감소를 하겠죠. 당연히 y 쪽이 더 a가 더 훨씬 더 없, 네, 그러니까 a가 이제 이쪽이 제일 많고 이쪽이 제일 적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농도 구배가 막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농도 구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농도 구배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겠죠, 항상. 그러니까 모든 건 그러니까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dx가 되고 da가 이제 기울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확산계수 곱하기 dx분의 dna만큼 전체적인 유동량이 존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은 유동량 자체는 용질의 농도 9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는 게 이제 픽의 제1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 그 금속, 이게 실제 금속에서 어떤 거를 뜻하냐면요. 그 금속의 고용체가 이제 균일하게 섞일 수도 있지만 균일하지 않겠죠, 대부분. 그래서 비이상 고용체예요. 네, 비이상 고용체 상태에서 이제 확산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의 농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그 뭐 농도가 만약에 그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하면 이제 철 안에 크롬이랑 니켈 같은 게 있을 건데, 얘네 크롬 니켈 농도 바뀌면은 확산계수도, 네, 그러니까 확산계수 D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그게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동량은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 요 사이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금속 고용체에서의 확산 계수 같은 경우는 이때 나타나는 조성 농도 있잖아요. NA에 의한 이 농도에 의존을 하게 돼서 이 농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확산 계수도 바뀌게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금속 A가 있고 금속 B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순금속이에요. 네, 순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사이에 경계선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얘네들 붙여서 이제 온도를 가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금속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농도가 이런 식으로, 네, 구배가, 네,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와이어가 이쪽에 그냥 이렇게 있어야겠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 확산도가 동일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가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유지가 될 건데, 얘들의 사이에 만약에 B가 더 확산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A가 확산이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 사이에 계면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컬켄달 확산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얘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은 농도 구배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발생했을 때 얘들 사이의 유동량에 의해서 중심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제 뭐 일정 온도에서 중심점의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근에 따라 변하는 건 뭐 이거는 그렇게 아마 그 재료공학 시간에 6도 d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식이 나왔을 건데, 요 식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이동 거리가 바뀐다는 거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 확산도 D 있잖아요. D에 의해서 이제 영향이 간다는 건데, A가 이제 확산도가 높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도가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쭉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계면이 이쪽에 있는데 얘가 이제 점점 A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해가지고 원래 계면이 이쪽인데 실제 선은, 네, 선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A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네, 계면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B가 더 확산이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제 B 쪽이 좀 더 쪼그라들겠죠. B 쪽이 쪼그라드니까 B 방향으로, 네, 계면 이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계면 이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A랑, 네, 그러니까 A랑 B의 확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A가 조금 더 확산도가 높으니까, 네, A 쪽으로 조금 더 갔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제가 금속 물리학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식적인 부분은 최대한 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수식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어,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확산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이 사람이 이제 효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결국에는 이제 금속 원자의 확산은 공공기구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말인즉슨 A랑 B에서 형성되는 공공의 공공 에너지의 차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요 뒤에 부분을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공공기구에 의해서 지배된 반응이 결국엔 친환경 고용체 확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커켄더 확산상에 의해서 A랑 B의 확산도가 다를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꼭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환경 고용체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게 뭐 공공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공공이 안 나타난 상태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공공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원자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단순하게 격자를 만들게 되면 얘가 옆, 위, 앞뒤 이런 식으로 6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 6방향에 바로 인접한 원자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얘네들이 이제 막 진동을 하게 되면은 지들끼리 막 이런 식으로 막 뺑뺑 뭐 빙글빙글 막 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면서 원자 위치가 교환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각각 직접 교환 확산기구랑 제너링 확산기구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가 FCC, BCC, HCP가 있죠. 자, 제일 많이 밀집하는 애들이 뭐예요? FCC잖아요. FC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워낙 그 밀집이 잘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좀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정확성이 높은데 BCC랑 HCP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론들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BCC 같은 경우는 FCC에 비해서 구조가 헐겁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 패킹 그러니까 약간 조금 패킹 퍼센트가 좀 낮죠. 그 74%랑 뭐 68%의 차이인데 6%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직접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 확산 기구에 의한 원자 이동이 조금 더 우세하고 HCP 같은 경우는 물론 한 그 베이살 플레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패킹이 돼 있지만은 높이 방향으로 차이가 있죠. C 방향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좀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뭐 공공 확산 기구에 대한 원자 이동 발생이 조금 더 우세해지게 되고 플러스로 이방성 역시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교환이라든지 제너링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는 잘 맞는데 얘네들 두 개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 이론이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하려다 말았던 커켄다 효과, 그러니까 공공기구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지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성 및 확산에 의해서 아까 봤던 커켄다의 확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니켈이랑 구리가 있어요. 네, 니켈이랑 구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니켈이랑 구리가 있으면은 니켈이랑 구리 중에서 녹는 점이 어떤 게 더 높죠? 구리가 녹는 점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니켈보다는 니켈이 녹는 점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상대적으로 온도를 높이면은 공공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왜냐면 얘네들이 녹는 점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쪽에서 이쪽으로 유출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구리가 이 정도 간다고 하면 니켈은 이 정도만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쪽으로는 이제 원자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쭉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들 사이에서 막 짜부라들겠죠. 짜부라들면은 이제 압축이 될 거고, 얘네들은 이제 들어오는 놈들은 적은데 나가는 놈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사이에서 그 인장이 막 발생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그 막 뺏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 인장이 국부적으로 막 계면에서 국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공 개념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리가 많이 빠져나가고 니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니켈이 유입되다 보니까 국부적인 인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니켈은 자기들은 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으니까 국부적으로 압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원자 간의 이제 확산 속도 차이가 엄청 클 수가 있죠. 네, 확산 속도 차이가 많이 크게 되면은 원자 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공공 이동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이랑 구리 둘 다 열이 있으면은 항상 공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죠? 0K 이상이면은 항상 공공이 있어요. 왜냐? 아레니우스식, 네, 아레니우스식 때문에. 얘가 보면은 C가 E의 마이너스 KT분의 HV였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온도가 있고 공공 형성 에너지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비례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니켈,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니켈이랑 구리 둘 다 이제 공공을 가지고 있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구리로부터 이제 원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압축이 되면서 얘네들 자리가 점점 채워지겠죠. 이게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공 농도가 원래 공공 농도보다 감소가 돼야 될 거고, 구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들어가는 놈보다 나가는 놈들이 더 많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공공이 있던 자리보다도 더 많은 자리가 뺏기게 됩니다. 많은 자리가 형성이 되겠죠. 방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농도가 증가되는, 네,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이쪽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색깔을 바꿔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니켈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공공들이 안 보이는 반면에 구리는 공공들이 꽤 많이 보이죠. 네,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쿼켄다의 확산상에다가 공공 개념을 추가하면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재료들 간의 유동량의 차이를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유동량 차이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1법칙 적용하게 되면은 A에 대한 재료랑 B에 대한 재료의 유동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온 최종식을 가지고 온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계면에서의 이동 속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계면에서의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계면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x 프라임이고 여기 x면은 처음에 x였는데 얘가 x 프라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단위 시간이 있을 거고, 네, 맞죠?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전체적인 부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v가 있고 요게 표면적 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전체 변화량 델타 v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a분의 v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요 전체 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이제 그 NA 플러스 그 MB, 그러니까 NA, MB 전체 양에서의 그 유동도랑도 이제, 그러니까 유동량이 이제 NA 원자당 부피잖아요. 얘네들 원자당 부피 대 이제 유동도 A, 네, 나누기 값과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체 유동량이 이제 A랑 B의 합하고도 똑같을 건데 요 A랑 B의 합하고 이제 얘네들 속도 간의 관계식을 끌고 오게 되면은 네, J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은 속도는 NA 플러스 MB의 예,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고 이때 그 각각의 NA랑 MB에 대해서 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NA 플러스 MB분의 NA가 얘네들이 NA에 대한 분율일 거고 그리고 MB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MB의 MB니까 MB에 대한 분율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V는 DA의 네, 로 X 로 NA가 될 거고 그리고 DB는 로 X분의 DB 로 X분의 로 MB가 될 건데 이때 NA 플러스 MB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MB를 NA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1-NA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전체적인 속도는 그 DA랑 DB의 확산도랑 얘네들 사이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농도 구배는 존재해요. 농도 구배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DA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확산도 A랑 B의 차이가 있죠. 그 A, B 차이에서 얘네들 사이의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A랑 DB 사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DA랑 DB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증가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요식 하나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 과정들이 있긴 한데 유도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네, 그 이성분 고용치 확산 요 A랑 B의 관계랑 같이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식에 기반해 가지고 픽의 제2법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픽의 2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식들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뭐 결국 그 두 개의 이제 확산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종의 확산 A, B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단위 부핀의 원자수가 이제 변화를 하겠죠. 이거는 이제 J에 따라서 막 변화를 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부핀의 얘네들이 이제 쭉 유동이 일어나면서 A에서 네, DX로 갈 때, 원자수가 당연히 바뀔 거예요. 얘네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그럼 이때 그 단위 부피내의 원자수의 변화가 계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JAX 플러스 DX랑 JAX에서의 원자수는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요 원자수 변화 비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항상 이제 등온 상태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그 확산이 일어날 때. 등온 확산이 일어날 때 원자 분율의 변화가 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온 상태에서 이제 확산 계수가 그러니까 정수 같은 경우에 정수라고 하면은 요 변화량이 없겠죠. 얘는 항상 값이 일정하니까 등온 상태에서는. 그래서 로 NA의 로 T는 확산 계수의 로 NA 제곱의 거리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요. 그 X, NA1이 그러니까 원자의 분열이 이제 A, B에서의 위치가 여기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 두 위치에서의 분율을 알고 있다면은 네, 특정 위치 X, 그러니까 만약에 요쪽으로 갔다 갈게요. 요 X에서의 분율 역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의 핵심은. 네. 이 식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러 펑션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있긴 한데 이것들은 사실 그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표에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요 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원자 분율 x가 이런 식으로 뭐 조성 조건이 동일할 때는 확산 시간과 계면에서 확산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 1 t1의 x1만큼 있는 거랑 t2의 x2만큼 있는 게 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각각의 이제 제곱 관계를 이제 보인다는 게 이제 핵심이 두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뭐 여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서로 다른 포인트 A, B에 대해서 이제 요 값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면은 요 값에서의 요 위치에서의 원자 분율 역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요게 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금속 이제 앞에서는 이제 순금속 두 개를 붙여가지고 약간 합금 형식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럼 순금속 안에서는 확산 안 일어날까요? 순금속 내에서도 당연히 확산이 일어나겠죠? 네, 당연히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확산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금속 똑같은 것들이 이제 확산하면은 잘 안 보이 잘 측정이 어렵겠죠.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제 만약에 이 금속 내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동위원소에 따른 동위원소가 뭐가 달라요? 얘네들이 중성자 개수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차이가 나죠. M이 차이가 나니까 동위원소 질량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 떨림이 차이가 나겠죠. 떨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뭐 현대물리 쪽에 나오는 건데 좀 개념이 어려우니까 요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무게가 차이가 나니까 진동수 역시 차이가 나거든요. 진동수가 질량 제곱근 역수의 비례를 합니다. 이거 혹시 더 아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거 그 유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된 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게 되면은 네,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재료의 확산 계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 확산 속도가 네, 동일하다고 치면은 네,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확산 계수는 네, 고유 확산 속도가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그 고유 확산 계수 속도가 이제 서로 이런 식으로 DB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퉁쳐서 그냥 D로 계산하면 되겠죠.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NA 플러스 MB가 1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면심 최신 입방계에서 자기 확산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경로 의존이 있죠. 네, 경로 의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원자들이 어디만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이동 경로를 가지게 되고 면심 같은 경우는요. 면심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좀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원자를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요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건데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위로 해서 총 12개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CC에서의 슬릿개가 몇 개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슬릿개 생각하면은 이거 12개가 한 번에 쭉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경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8개가 있죠. 네, 8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에
특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 식을 봤을 때 한 가지 차이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뭐 픽의 1법칙이라든지 픽의 1법칙 같이 뭐 이상용액 계산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때 확산계수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산계수 계산할 때 무조건 뭐 6t분의 a 제곱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에 의존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당연히 확산계수 같은 경우도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화가 있을 거예요. 확산계수 역시. 그래서 만약에 자기 확산도 당연히 이제 공공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점프할 수 있는 횟수가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공공 농도랑 이동에 의해서 의존하겠죠. 그래서 점프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 형성돼서 이제 형성되기 위한 에너지, 포메이션 에너지랑 공공이 이동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의 영향을 두 개 동시에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정의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공공의 형성 및 이동과 관련된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공이 형성돼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은 격자 안에서 엔트로피 상태가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그냥 얘에 비해서 작다고 그냥 해버리면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죠. 그러면 델타 H가 곧 델타 G가 되겠죠. 그래서 기프프린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델타 GM 오버 RT가 된 거를 이제 T 인버스, 요게 이제 진동수죠. 진동수에 의해서 진동수라고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거고, 요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D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D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앞에 보면은 12타우 뭐 12타우분의 A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A를 어떻게 정의가 할 수 없으니까 알파 타우분의 A 제곱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진동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A 제곱, AA 제곱,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요거는 한번 유도해 보세요. 요거 간단하죠. 그냥 A 타우는 이제 타우 인버스니까 타우 인버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D 값은 타우는 이제 알파 D분의 A 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알파가 아마 이게 알파 역수, 이게 역수로 다 있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알파 프라임의 역수가 알파라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는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타우 인버스가 갑자기 왜 나오냐 했을, 그거 왠지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점프 횟수라고 했죠. 점프 횟수가 RA라고 하면은 단위 시간당 점프 횟수랑 진동수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이게 점프 횟수 n이고, 이제 지금 RA가 타우분의 1이 되는 건데, 그 타우분의 1이 이제 진동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간격. 그 간격, 진동이 일어나는 간격은 당연히 횟수에 반비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이제 일정했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엔트로피가 일정할 때 그 자기 확산 계수가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요거를 이제 D0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상수니까 D0 상태에서 이제 E 실로 마이너스 Q분의 RT가 돼가지고 그 확산 계수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식을 통해서. 그래서 뭐 앞에 얘기가 길었는데 제 핵심은 뭐냐면은 확산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쉽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결정 있게 표면 확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될 건데,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앞에 보면은 재료들이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실제로 이제 재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재료들 안에 보면은 뭐 있어요? 결정잎들 쭉 짜갈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안쪽에서의 확산도랑 아이고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설명할게요. 자, 이 안쪽에서의 확산도랑 결정립계에서의 확산도가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A에서 B로 이제 확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계면에서 확산이 있을 거고 이제 결정립 계에서도 확산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내부 경계에서도. 네, 그래서 뭐 내부 경계 그리고 표면 모두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그 결정립계 표면 확산 계수는 모두 아까 봤죠? 요식 따라가요. 네, RNA-식 기본적으로 따라가는데 자 S 뭐 서페이스랑 바운더리라고 그냥 제가 쉽게 적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격자 안쪽 같은 경우 격자들이 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은 원자들이 헐겁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쉽다는 뜻은 뭐예요? 그 격자 내의 확산 속도보다 표면과 결정기계의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기계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자 배열이 이제 헐겁기 때문에 확산 계수가 더 크기 때문이고 첫 번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그래서 이렇게 확산 계수들을 보게 되면은 네. 얘네가 더 크다는 네. 얘네들이 훨씬 더 바운더리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그 경계고 Z가 이제 격자라고 치면은 네. 격자 쪽이 훨씬 더 확산 계수가 낮죠. 지금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낮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결정립계랑 표면이 면적이 있다고 하면 표면이 결정립 면적이 넓을까요? 결정립계가 표면이 넓을까요? 결정립계는 이제 재료에 모든 재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정립계가 훨씬 더 표면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립계의 확산에 의한 영향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확산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딱 뭐 이래저래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저희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결정립계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결정립계나 표면이 상대적으로 이제 격자보다는 원자 밀도가 낮죠. 원자 밀도가 낮아서 약간 고속도로처럼 쭉 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많은데 그 결정립계 표면 사이에서의 어, 그 면적을 따져보면 결정익계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결정익계 중심으로 이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게 네,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쪽 부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치환형 원자의 확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치환형 원자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공공 중심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침입형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침입형 원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네들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격자 사이사이에 막 끼어 있는데 얘네들이 확장하려면 그냥 사이 막 통과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존재와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공공의 존재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공 얘 앞쪽씩 보면은 치환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형성에 대한 에너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얘들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동에 대해서만 이제 식이 존재를 해서 아레니우스식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아레니우스식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단순화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확산할 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자들 막 이동하는데 일일이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될 경우 이제 확산 계수가 SM 이게 그러니까 요 데타익스잖아요.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이 열 엔탈피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이제 요 식이 아까 앞에서도 봤던 식이죠. 확산 계수가 온도에 의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 증가에 따라서 침입형 원자의 확산 계수가 증가한다는 거. 네,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용질 원자의 농도가 이제 증가를 근데 이게 뭐 얘 같은 경우 이제 농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예요. 농도가 낮은 경우인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뭐 보면은 방이 차 있는데 얘가 갈 수는 없잖아요. 방이 차 있는데 가면 방해받죠. 받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나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침입형 확산 계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탄소 농도에 따른 이제 확산 계수의 변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얘네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확 증가를 하죠. 처음엔 살짝 증가하다가 원래는 이게 침입형 치환형 같은 경우는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 이상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게 돼요. 농도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갔는데 없어요. 그냥 밀려나죠. 튕겨나서 또 딴 데로 바로 이동을 하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화산 계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패스가 점점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원자들이 이제 어떻게 확산하는지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기공이 없다? 기공은 없잖아요, 지금. 기공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 사이에서 막 끼어서 확산을 해야 될 건데, 얘네들이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격자 내에서 4면체 아니면 8면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요런 데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탄성 변형이 상당히 작다고 했을 때, 그 응력이 응력이 살짝 가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열 때문에 이제 뭐 격자들 막 뒤틀리고 하면 응력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재료 안에 탄성 변형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응력에 의해서 이제 원자들 사이에서 탄성 변형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이 이제 그 진동하면서 그 인장 응력이 이쪽에 가해지면 얘를 같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편승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응력 상태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의 그 변형이 조금 탄성 변형이 조금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 A라고 적힌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의탄성 변형이라고 해서 그 원래 일어난 탄성 변형보다 추가적인 변형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용질 원자에 의해서 일어난 변형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침입형 자리에 들어가는 원자의 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응력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동해가지고 막 자리에 들어가니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얘들 그 응력에 따른 효과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탄성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얘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제 응력 상태가 풀려야겠죠. 응력 상태가 풀리게 되면은 이제 침입형 자리에 들어가고 나오는 원자 숫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얘가 쭉 최대로 갔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네, 이게 이때 이제 침입하는 원자 수가 점점 증가했다가 평형이 되는 시점에서 침입형 자리의 원자 수와 의탄성 변형의 최대값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의탄성 변형이 이제 재료 응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얘네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용질원자 이동이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침입형 자리에 들어가고 나오는 원자 숫자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포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응력이 안정화가 되고 이 응력 안정화되고도 이제 남은 녀석들 있잖아요. 여기 의탄산 변형인데 요게 최대 의탄산 변형이 최대일 때가 곧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그 4면체, 8면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열적 에너지에 의해서 뭐 응력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응력이 발생했을 때 원래 이 녀석들 그 격자 상수가 바뀌는 데에서 발생하는 탄성 응력이랑 이제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의탄성 응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네, 요 개념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 이런 의탄산 배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시간 응력에 막 걸리면서 이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값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당히 의존하는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처음에는 확 생겼다가 이제 쓱 가라앉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죠. 네, 네, 그런 패턴을 보이게 돼서 이제 지수함수적인 식으로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응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탄성 변형 회복이 일어나고 점점 얘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온도가 엄청 높았을 때는 엄청 자주 막 돌아다녔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탄성 그 응력도 감소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 값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T 시그마 그러니까 T 시그마가 뭐냐면 이게 원래 값 의산선 배열 값이 이제 원래 값에 그 2분의 1만큼 떨어지는 표소된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네.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뭐 침입형 원자 머무는 평균 시간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건데 이 평균 시간을 알게 되면은 원자의 확산 계수 중요하네 죄송해요 이거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생략할까 싶었는데 좀 중요해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분의 1만큼 떨어진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원자가 네, 침입형 위치에 머무는 평균 시간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완 시간이 뭐냐면은 이게 얘가 쭉 갔다가 응력이 사라지죠. 응력이 사라지면 의탄성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는데 요게 떨어지는 시점이 원래 그 입실론 맥스의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 있죠. 그 2분의 1이 되는 시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침입형 위치에 머무는 평균 시간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평균 시간을 알게 되면은 이제 원자의 확산 계수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평균 시간, 네, 머무는 평균 시간이 곧 진동수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TA가 타우분의 1이니까.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격이니까 TA가 곧 요게 TA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완 시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측정 방법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게요. 앞에 그 시간만 확실하게 개념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이건 뭐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뭐 이론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탄탄 요인형 측정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뭐 응력이 응력 최대치에서 이제 감소하는 폭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네, 여기 측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크리티컬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동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그러니까 이동하는 기구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네, 요거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제 원자들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죠? 뭐 결정립들이 변형이 일어났으면 얘네들 사이에서 전이도 이동하게 될 거고, 전이도 이동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아예 이제 새로 받지 않은 뭐 결정립들도 막 뭉쳐서 생기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기는 과정들을 이제 회복, 재결정, 결정력 성장이라고 할 건데, 이 녀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 때 현상학적으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 계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보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각각의 그 열처리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물이 좀 이상한데 물리학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